굿! 자, 그래서 벌써 제가 너무 날로 먹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벌써 3강입니다. 와우, 벌써 3강. 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3강은 G2 하실 분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왜냐? 지원으로 비유하자면 화석 같은 단어입니다. 와,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G2 하실 분들 외워주셔야 되고, 지원하실 분들은 여러 번 그냥 읽어보시면서 상식을 좀 확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거 그냥 말장난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원이라는 거는 인간 활동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보통 자원, resource라고 얘기를 하죠. 광물 자원의 비금속과 금속 두 개지로 나눠진다는 거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당연히 금속. 구리는 금속 광물일까요? 비금속 광물일까요? 당연히 금속. 고령토는 비금속. 석회석은 비금속. 아연은 뭐 금속.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말장난인데요. 광석, 광상, 광산이 뭐가 다르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광석은 그 경제성이 있는 암석을 얘기를 하고, 광상은 그 암석이 많이 있는 데를 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캐내는 걸 광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데요. 뭐 그냥 읽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암석의 세 종류 뭐 있습니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화성암과 퇴적암을 지원해서 배웠고, D2에서 이제 변성암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광물이 농집되는 지역이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해하긴 쉽죠?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은 화석처럼 무지성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딱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임용고시 공부할 때 외우고 지금 까먹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다 알았던 거지만 다시 오랜만에 공부하면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기억이 났던.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암기하면 맞추고, 실제 G2 선택자들도 안 외우면 틀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광상, 화성암. 화성암은 뭘로부터 만들어지죠? 마그마, 그렇죠. 그래서 마그마가 고온에서부터 저온으로 식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암석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광상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물이, 유용한 광물이 농집되어 있는 지역을 광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라 얘기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순서예요. 제일 높은 게 1번, 그 다음에 좀 식으면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마그마 광상인데, 마그마가 온도가 높았다가 차가우게 식죠. 그러니까 정출 초기라는 거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온도가 높은 거죠. 후기라는 건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원에서 배웠던 정출 순서로 얘기하면 염중산 중에 뭐가 정출 먼저 돼요? 정출 온도. 이건 지원이죠. 염중산 중에 정출 온도 뭐가 높아요? 염이 높아요. 그 말은 사실은 정출 순서로 얘기하면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다? 먼저 나온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온도가 지시하는 거는 정출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마그마, 페크마타이트, 기성, 열수광상 순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건 결국에는 정출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애는 정마그마 광상이라는 건데, 써있죠? 냉각 초기, 아주 고온일 때 만들어지는 게 정마그마. 좀 많이 식어서 말기로 오면은 만들어지는 게 페그마타이트. 마그마가 다 식고 그 주변에 있는 기체, 기성, 기체로부터 생성되는 광상. 기체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뜨거운 물만 남았을 때 만들어지는 광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1번 정마그마, 냉각 초기 아주 고온. 2번 페그마타이트, 냉각 말기 많이 식은 상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히토류라는 건데요. 한번 좀 들어봤죠? 히토류? 그치, 맞아. 휴대폰. 다른 말로 희유 원소라고도 얘기하는데, 희박하게 있을 유, 희박하게 있는 원소라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땅에서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 친구가 일종의 생명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단지 무기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탄단,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 사실 비타민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물론 문제는 있지만은 막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토류, 희유 원소 같은 게 반도체 같은 거에 만약에 없으면 성능이 극악으로 간다거나 좋을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페그마타이트 광상.
이런 얘기를 왜 제가 구구절절 하느냐.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 꽂히는 단어 하나 정도는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반도체나 AI나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컴퓨터 이런 히토류가 뭔지 좀 서치해보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마그마는 다 식고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 기체로부터 생성되는 광상이다. 그래서 기체니까 수증기나 휘발 성분 막 날아가는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걸 기성 광상 이 얘기를 하고, 네 번째가 열수 광상, 뜨거운 열, 물수, 뜨거운 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열수 광상이 잘 발달한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어머? 어디지?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죽어. 여기 동태평야 여기 뭐야? 대서양 중앙이라 그렇지. 여기 뭐야? 아 여기 그렇지. 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 무슨 판? 유라시아 판. 여기 무슨 판? 필리핀 판. 여기 무슨 판? 태평양 판. 이게 나직하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열수 광상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에 있죠? 해령 경계 해령? 얘도 해령이야? 하나의 경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조산 운동이 활발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 있죠. 그래서 해령의 정상부라든가 해구라든가 호상열도 주변부에서 생긴다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화성 광상. 바로 다음 페이지. 퇴적 광상.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퇴적의 키워드는 뭐죠? 침전 쌓이려면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풍화 침식. 정답. 그래서 키워드가 풍화 침식이죠. 퇴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깨진 게 있어야 되니까 잘 들어요. 이거 보기 전에 잘 들어. 1번과 2번 설명드리는 건데요. 어떤 돌이 있습니다. 걔가 막 깎여. 이걸 조금 섹시한 말로 뭐라 그러죠? 풍화 침식을 당하잖아요. 그럼 풍화 침식 당하면 막 뭔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 부산물이. 걔가 물이나 바람 때문에 이렇게 쫙 쓸려 내려가서 다른 데 갈 수 있겠죠. 걔가 어딘가에 따로 쌓일 수 있겠죠. 요게 1번 표사광상. 다시 풍화 침식 받아서 제가 싹 쓸려갔어요. 그러면 다 쓸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풍화당하고 남아있는 광상, 풍화 잔류 광상.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적함이 있는데 막 풍화 침식된 다음에 운반돼가지고 모여서 쌓인 게 표사광상. 대표적인 예시가 사금. 사금 뭔지 알아요? 물에서 이렇게 사금 채취하잖아요. 채해놓고 막 작은 그 금. 뭔 얘기냐면 그 물에 그럼 금이 있는 거야? 아니죠. 금은 저 어딘가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깎여 나온 금덩어리를 우리가 운반돼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사금 채취. 그래서 사금 채취하면 표사광상의 예시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깎여서 날아간 거 말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도 풍화 잔류 광상이라고 주요한 광물이 농집될 수 있는데요. 지투하실 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정장석, 고령토, 보크사이트. 정장석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장석.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장석과 정장석이 뭐가 달라요? 장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사장석과 정장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되게 전공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깊은 얘기를 해야 돼서 걔는 스킵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정장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 친구가 풍화 침식을 받으면 고령토라는 게 되고요. 고령토는 여러분이 그 도자기 만들 때 쓰는 아주 고운 모래, 걔가 고령토입니다. 얘가 또 풍화 침식을 많이 받으면 복사이트라는 게 되는데 이거는 알루미늄 만드는 재료예요. 되게 재밌는 게 알루미늄이 금속인데 알루미늄의 재료는 사실은 돌로부터 풍화돼서 나온 재료라는 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 우리가 침전광상. 침전은 무슨 퇴적함의 키워드죠? 무슨 퇴적함? 정답. 화학적 퇴적함이죠. 화학적 퇴적함 하면은 침전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적 퇴적함에서 봤던 애들 보이지 않나요? 석회, 암염. 얘는 뭐 증발암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망가니즈 단계는 우리가 G2 뒤쪽에서 광물 자원할 때 얘기를 할 거고, 자, 호상철광층. 어디서 봤지? 그렇지. 자, 이거 저 뭐 G2랑 상관없는데요. 뭐 저 뭐 G2 지원할 거라서 뭐 필요 없는데요. 뭐 이러시는데. 안녕하세요. 그럼요. 있습니다. 네. 아는 모양. 자, 그래서 저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올해 수특 3점 문제에 호상 철광층이 그대로 등장했죠. 그래서 요거 수특 있는 분들 펼쳐보세요. 68쪽 8번 68쪽 8번 여기 호상 철광층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지원에 G2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사 형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느냐, 수학 능력이 있느냐,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수능.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 나는 뭐
G2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슬라이드가 기억나죠?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이산화탄소랑 산소만 그림을 보면 정확히 이 그림이죠. 똑같죠? 이산화탄소 내려가고 산소 올라가는 그 그림. 그래서 여러분이 G2 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지원이 절대 막 불편해지진 않는다. 편해지면 편해지지.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은 사실 그냥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됐죠? 자, 벌써 마지막 페이지. 변성광상. 자, 여러분 지원 수준에서 변성은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성은 언제 된다? 열이나 압력이 주어질 때. 두 번째,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는 뭐다? 편마암이다. 지원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대신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좀 더 디테일하게 광역 변성, 접촉 변성. 광역은 뭐랑 뭐가 작용? 열압력이 다. 접촉은 열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 외워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압력이 다 작용한 광역 변성 광상, 열만 작용한 접촉 교대 광상 이렇게 있는데요. G2 하실 분들이면 외워주시면 됩니다. 광역 변성 광상의 대표적인 예시는 흑연, 활석, 성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8살 차이 나는데 사실 여러분 8살 개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촌 형 누나들과 나이 차이 생각하면 진짜 사촌 형이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봐봐. 아니면은 그 형제 사이에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에는 그 여러분의 형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언제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느끼냐면 저는 항상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등교하는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언제나 장난을 쳐요. 예를 들면은 재현이 가방 뒤쪽에 귀여운 키링이 있으면은 쓱 가가지고 키링을 싹 빼. 절대 모르더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언제 제가 나이 차이를 실감하냐면 저는 딱 내리면서 찍는데 기후동행 카드 찍는데 여기는 청소년 찍힐 때 그때 약간 나이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저는 후배분들이랑도 엄청 친해요. 사실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데 그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다가 그 후배들이 저한테 갑자기 막 형 다 진짜 군대 가기 싫어요. 이 얘기할 때 다녀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이 차이를 제가 또 다른 반에서 수업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성면이라는 성면 건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본 적 있다 손. 네, 몇 명 없죠. 근데 저희 세대는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딱 초등학교 유치원 막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학교 건물 중에 성면으로 처리를 한 건물들이 있어서 학부모분들이 내 애가 성면 처리된 건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굳이 내 애를 성면 있는 곳에 넣지는 않겠지. 그래서 성면이 없는 그 학교들을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고 뭐 그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1기인가 2기인가로 들어갔던 완전 새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면이 왜 건축자재로 쓰였냐 이거 제가 다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 건축 관심 있는 분들 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썰 푸는 거예요. 성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단열 정도가 엄청 큽니다. 불이 잘 안 붙어.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공기업 아니면 뭐 공적인 학교 건물 세우는데 불 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불을 잘 안 타는 쇠를 써야겠지. 성면 깔아 벅. 근데 알고 보니까 성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암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거기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암에 걸린다거나 막 애들이 막 아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성면이 발암물질로 분류돼서 지금은 전혀 안 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군대 창고에는 여전히 성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마스크 써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필승 고생하십시오. 네, 그래서 성면 얘기까지 하고 이 성면이 광역 변성 광상에서 만들어진 애구나.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근데 뭐 할 말 있나 봐요. 이거 미쳤어? 이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끊어주세요. 빠이빠이.